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숙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맡은 파트에서 이제 좋은 문제 뽑아서 숙제 발표를 다음 주 또 해주셔야 되고, 일요일까지 과제 제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실렉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보고 가능하면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실렉션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이제 실렉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i번째 가장 작은 번호를 찾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대략 3장인가요, 이게? 5장의 선택 알고리즘 파트를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을 봤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렬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든지, 일반적으로 I 번째 스몰 넘버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최악의 경우 n 제곱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 작은 엘리먼트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맥스를 찾고 두 번째를 찾으면 첫 번째 맥스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를 찾아야 되고, 세 번째 작은 숫자를 찾는다 그러면 맥스를 찾고 두 번째 작은 수를 찾고 세 번째 작은 수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민 찾고 최소값 찾고 그다음 작은 값 그다음 작은 값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월스트 케이스일 경우에 저희가 n번째 작은 값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n 한번 스캔하고 거기서 다시 그 더 작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 5n 제곱의 값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5n 제곱이라는 복잡도를 줄이고 싶은 거고, 네, 이제 줄이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을 알고, 정렬 알고리즘에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정렬 알고리즘은 복잡도 5 로그 n, 그러니까 n 로그 n의 복잡도 안에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정렬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 우리가 n 로그 n으로 이제 적용 가능할 거라는 걸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이제 알고리즘을 리니어 타임, 즉 ON의 복잡도 안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해당 챕터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에버리지인 경우 그리고 월스트인 케이스인 경우에 이 i번째 작은 숫자를 그 ON의 복잡도, 즉 선형 시간의 케이스 내에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 알고리즘이니까 당연히 알고리즘 두 개만 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은 평균적으로 리니어 시간에 찾을 수 있는 선택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번째 엘리먼트를 어떻게 선형 시간에 찾을 수 있는지를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i번째 엘리먼트를 어레이에서 찾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레이가 있고, 어레이의 첫 번째가 P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R이라고 치고, 여기서 i번째 작은 스몰 작은 값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는 그냥 이 어레이를 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조건이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냥 P하고 R이 같을 때, P하고 R이 같다는 거는 그냥 여기에 엘리먼트 하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랑 마지막 원소가 같을 때죠. 그래서 P하고 R이 같을 때는 그냥 P를 리턴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엘리먼트가 하나 있을 때니까 당연히 i번째 작은 값은 당연히 1밖에 없겠죠. 이 배열 경우에.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이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Q는 파티션을 해서, 그래서 이제 K를 놓는데, 이 K라는 것은 어레이에서 K 번째 스몰리스트한 엘리먼트를 찾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찾는 건 i인데 i가 아니고 K는 이미의 K번째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 이메일 K번째 가장 작은 것보다 i가 작다면 이렇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i번째를 찾고 싶은데 여기 이제 K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i가 만약에 K보다 작다면 여기서 찾아줘야 되고, 만약에 i가 K보다 크다면 이쪽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K보다 작으면 왼쪽에서 찾고 narrow down the left 그룹으로
이제 범위를 줄이고, 그리고 K랑 같다면 뭐 당연히 그냥 그 K 위치에 있는 Q의 그러니까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k보다 크다면 이 오른쪽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았을 때 에버리지는 ON 선형 시간이고 월스트 케이스에는 ON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보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퀵솔팅 알고리즘을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퀵솔팅 알고리즘을 할 때 뭘 하냐면 맨 끝에 있는 값 혹은 맨 앞에 있는 값 R을 임의로 잡고 이 아래의 값보다 큰 값과 이제 나눈 거죠. 이 아래에 있는 15보다 큰 값과 작은 값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15보다 작은 값은 앞에 있고 이 15보다 큰 값은 뒤에 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작은 값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두 번째 작은 값이라는 거는 15가 지금 네 번째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보다 여기 앞에 작은 수가 세 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작은 수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간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퀵솔트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첫 번째에서 만약에 우리가 일곱 번째의 가장 작은 수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15를 기준으로 해서 각 원소들을 15보다 작은 값과 15보다 큰 값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눈 이 지점에서 보게 되면 일곱 번째 작은 값이라고 하면 이게 네 번째 있으니까 네 번째까지는 이 일곱 번보다는 더 작은 값, 15보다 더 작은 값만 여기 있고 15는 네 번째 작은 값이잖아요. 따라서 일곱 번째 작은 값은 15 다음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5보다 큰 수들이 있는 이 그룹 안에서 우리는 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우리가 아니까 네 번째를 제외하고 나면 여기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값을 우리는 찾으면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작은 값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기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를 해서 이제 i 값을 찾는데 i 값을 바로 못 찾으니까 어떤 임의 수 k 숫자를 잡아서 그 임의 수가 있는 것이 몇 번째 수인지를 알고 그쪽에 왼쪽으로 셀렉트 요 함수를 다시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다시 이 셀렉트 함수를 적용하면서 재기적으로 찾아 나가는 방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에버리지 실행 시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K를 기준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N개가 있는데 N개가 있는데 여기서 K를 기준으로 분할을 해서 솔팅을 했으니까 TN이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작냐면 지금 이제 분할한 거죠. K-1. 여기가 이제 K-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M-K가 되는 이렇게 분할한 것 중에서 이제 더 많은 쪽으로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쪽으로 맥스의 값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맥스를 한 거에 이제 그 오버헤드 익스클루딩 리커시브 콜 해서 파티션 워크를 하는데 드는 노가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요 파트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리니어 타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참 그 퀵솔트를 잘 정렬을 해서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 퀵솔트의 첫 번째 개념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참 알고리즘이 쉬운데 문제는 월스트 케이스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15를 선택했는데 15가 가장 큰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서 거의 그 퀵솔팅 하는 거랑 똑같이 리커시브가 돌게 되는데, 퀵솔팅의 가장 월스트 케이스 값이 ON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고 설치를 해서 선택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가장 월스트로 가게 되면 내가 TN을 해서 K로 나눴는데 이 K가 맨 마지막 수인 거예요. 항상 그 케이스가 반복이 되다 보면 나머지 찾아야 되는 게 tn-1이 되고 그 다음 거는 tn-2가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이 타임 컴플렉서티는 이제 5n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즉 디비전이 항상
밸런스 있게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편파적으로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K가 중간에 오면 참 좋은데 K에 해당되는 값이 K번째가 이렇게 잘라주면 좋은데 항상 뒤로만 이렇게 하면 이걸 다 찾아야 되니까 힘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렉션 케이스는 월스트 케이스에 이제 ON 제곱이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월스트 케이스를 어느 정도 퍼포먼스 안에서 개런티하고 싶은 우리의 기대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퀵 솔팅 알고리즘 에버리지로는 있지만 월스트 케이스로 보장해주지 않는구나를 이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더 개선해서 월스트 케이스에도 리니어 타임에 우리가 이제 어떤 K 번째, 그러니까 K가 아니고 I 번째 가장 작은 값을 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앞에의 예제를 보게 되면 그 실행 시간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나누는 그 밸런스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일관되게 균형 있게 잡히면 좋은데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되는데 만약에 균형이 깨져서 항상 우리가 선택한 값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면 월스트 케이스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데 두 번째 알고리즘은 뭘 하냐면 월스트 케이스에서도 그 실행 시간이 ON이 되도록 만들어준대요. 어떻게 ON이 되도록 만들어지냐면 지금 ensuring 있죠? The balance of the division이래요. 그래서 그 나누는 그 균형을 가능하면 밸런스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어야지 이게 밸런스 있게 해주냐. 또한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오버헤드 자체가 그러니까 밸런스 맞추는 오버헤드 자체가 너무 크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로 이제 이 오버헤드에 따라서 컴플렉시티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은 적당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이 뭔지가 약간 까만색으로 글자 길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책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책에는 145페이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전체 엘리먼트 수가 5개 이하라면 그러면 그냥 몇 번째 있는 뭐 예를 들어 세 번째 있는 수면 그냥 세 번째 있는 수 찾고 끝내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뭐 20개, 뭐 100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전체 엘리먼트를 그 n이 만약에 100개라 그러면 100 나누기 5에서 20개의 그룹으로 만들래요. 그래서 n 나누기 5의 그룹으로 만들래요. 5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5로 나누니까 당연히 5개의 엘리먼트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개의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100개면 잘 맞아떨어져서 모든 엘리먼트가 5개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99개나 98개라고 하면 이때는 전체는 다 5개이고 한 그룹은 5개보다 작은 엘리먼트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일단은 여하간에 여기 10개의 수가 있다 그러면 5개 그룹, 5개 그룹, 2개의 그룹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find the median이래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룹에서의 미디안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이 중간 값이 여기는 3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중간 값이 여기는 10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중간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5개의 엘리먼트가 있으면 세 번째 엘리먼트가 그 중간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값을 여기서 3이면 여기가 M1이 되고 10이면 M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모든 중간값을 구하면 이게 만약에 100개였다 그러면 20개였고 20개의 중간값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뭘 하냐면 다시 이 중간값들의 각 그룹의 중간값들의 중간값 그 중간값의 중간값 m을 구하래요. find the median of m 플러스 그러니까 즉 중간값이 n1부터 m 20개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 이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데 이제 이게 홀수랑 짝수일 때가 다른 거죠. 홀수이면 쉽죠. 그래서 그 홀수가 중간이라면 중간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하고 만약에 이 중간값이 m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20개의 그룹이라 그러면 미디안 값이 딱 중간에 안 떨어지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짝수라면 엘리먼트 그 그룹의 수가 짝수라면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냥 임의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선택한 걸 가지고 다시 리니어 셀렉트라는 거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리커시브하게 적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게 되면 이제 이 M을, 그러니까 앞에는 임의 수를 가지고 이 K 번째 수를 지정을 해서 K 번째 임을 찾아서 그 앞뒤로 나눠주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M을 기준 엘리먼트로 삼아서 M보다 작은 거랑 M보다 큰 거를 나누래요. 그래서 지금 put the elements less than or equal to M을 left side, 이 M을 기준해서 왼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이면 이 M이 몇 번째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I 번째면 이 I가 크고 작은지에 따라서 앞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앞쪽 혹은 이 뒤쪽에 있는 거를 우리 선택을 해서 솔팅을 이제 다시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전반적인 알고리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룹은 다 5개로 나눠서 5개로 그룹핑을 다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의 그룹을 지금 만들었죠. 그래서 그 8개의 미디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이렇게 다, 일곱, 여덟. 그래서 8개의 미디안음을 구했고 그러면 이 미디안 중앙값을 구한 거에서 다시 중앙값을 구하는데 여기랑 뭐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가 정렬이 돼 있다면 여기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임의로 선택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큰 쪽을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M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M의 위치에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이제 스탠다드 엘리먼트가 M이 되는 거고 회색 엘리먼트를 가만히 보자면 회색 엘리먼트는 M보다 작은 값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중앙값을 정렬해가지고 이제 그룹을 솔팅을 했다고 하면 이거보다 이 값이 작고 이거보다 이 값이 작고 이 값보다 이 값이 작고 이것보다 이 값이 작으면 여기서 요 위쪽에 요 모든 값은 n보다 작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이 값이 크고 이거보다 이 값이 크고 이거보다 이 값이 크잖아요. 이거는 이 m보다 크고 큰 값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m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에 있는 요 모든 값들은 m보다 큰 값이라고 우리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값은 뭐냐면 이 비어있는 요 값들인데요. 요 값들은 사실 지금 m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m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 값 자체가 이 m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앱을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더 작은 그룹에 그냥 리니어 셀렉트를 해서 더 찾아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시간 복잡도가 ON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TN이 있는데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1, 2, 3, 5는 리니어 타임이래요. 리니어 타임. 그래서 1, 2, 3, 5가 원지를 보면 요 앞에 있는 요 식인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다시 보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n의 개수가 5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이건 상수값이 되겠죠? 상수값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체 엘리먼트를 5분의 n 그룹으로 나누래요. 한 번만 스캔하면 되죠? 그냥 스캔하면서 잘라가면 되잖아요. 스캔하고 자르고. 그래서 요거의 식은 ON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1, 2, 3, 5래요. 3번도 지금 미디안 값을 5개로 나눠진 것에 대한 미디안 값을 찾으래요. 그래서
각각의 그룹에서 5개의 그룹에서 찾는 건 상수, 5라는 리미테이션 안에서 상수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 이 그룹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n분의 5만큼의 그룹이 있죠. 그러면 n분의 5만큼 그룹이라고 하면 이 3번도 5n의 시간 복잡도 안에 컨트롤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자, 중간값 m을 찾는데 중간값 m을 찾는 것도 지금 그룹의 개수가 n분의 5의 중간값이 있는 거죠. 대략 100개면 20개의 중간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 안에서 중간값을 찾기 때문에 이것도 5n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1, 2, 3, 5는 5n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남아있는 게 4번하고 6번이에요. 그래서 4번은 지금 5분의 n에 수렴한다라고 돼 있고 6번은 좀 복잡한데 일단 4번부터 볼게요. 그러면 4번이 뭘 했냐면 recursively find median m을 찾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total number가 이제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중간값을 찾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 ON이고 찾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그룹이 5분의 n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5분의 n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값 찾는 것은 여기서 5분의 n 그룹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6번이라고 했는데 6번이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요거만 따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6번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그룹 중에 작은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리커시블 리피트 1부터 6까지를 하래요. 그러면서 콜 리니어를 제기적으로 부르는 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모르는 엘리먼트 작은지 큰지 모르는 엘리먼트를 그냥 표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만약에 이제 가장 월스트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내가 모르는 알고리즘들이 다 왼쪽으로 배치가 되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임의로 이제 중간값을 구했는데 이게 밸런스를 최대한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이제 월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전체 엘리먼트의 그룹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그 그룹이 나눠져 있는 거에 반 정도 위치에 우리가 지금 M을 구했잖아요. M을 구했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5개 그룹으로 나눴으니까 이제 하나, 둘,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정도 엘리먼트 정도가 이제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결국은 요걸 이제 풀어주면 이제 3n 나누기 10 마이너스 3의 엘리먼트인데 여기서 만약에 m은 우리가 아니까 m을 인클루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큰지 혹은 작은지를 아는 엘리먼트죠. 우리가 모르는 엘리먼트의 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전체 n이라는 엘리먼트에서 우리의 우리가 아는 엘리먼트를 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엘리먼트의 개수를 빼고 나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7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뒤에 있는 복잡한 식을 빼고 보면 대략 이제 10분의 7n, 10분의 3n이기 때문에 7대 3 정도, 월스트 케이스에도 7대 3 정도의 비율로 얘네들이 이제 밸런스 있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앞에 이 6번 리커시브하게 부르는 요 파트에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엘리먼트가 요 정도의 개수의 엘리먼트들을 서브 스텝 6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이 쓰여지는데 이렇게 쓰여진 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도 n의 바운드 되고 이것도 n의 바운드 되고 이것도 n의 바운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개 모두 다 각 스텝이 다 n의 바운드 돼서
산영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렉션, 이 두 번째 소개드린 실렉션 알고리즘은 월스트 케이스에도 이제 ON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알고리즘 애니메이션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지금까지 드렸던 그 알고리즘 애니메이션이 좀 더 잘 설명이 될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알고리즘이 한 2, 3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음, 네, 지금 이제 화면 공유가 된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수가 있고, 수를 이제 정렬하는 부분을 이제 실렉션 알고리즘에 이제 열 번째 작은 수를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누누이 얘기했지만 5개의 그룹을 묶어서 거기서 가장 작은 중간 값을 찾는 거죠. 미디안 값을. 그래서 이제 5개마다 수를 정렬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n의 개수의 입장에서는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렬을 써서든 그냥 정렬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렬하면 이제 중간 값이 가장 가운데 세 번째 있는 값에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정렬을 다 하는 상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간값을 구하니까 중간값들을 이렇게 6개를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니까 대략 30개, 그래서 이 중간값에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찾는데, 이제 여기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하간에 중간값을 이제 대략 35라고 결정을 할 거예요. 왜 35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35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디안의 미디안을 찾았고 미디안의 미디안은 대략 그냥 35라고 얘기를 하면 이 35를 중심으로 해서 35보다 작은 값과 35보다 큰 값을 서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35보다 크면 이제 쭉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35를 적정하게 놓고 그러면 35, 10번째 작은 값이니까 35가 지금 10보다 크잖아요. 케이스 번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왼쪽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의 알고리즘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다시 미디안 값을 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미디안에 다시 미디안 값을 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봤더니 이제 여기서는 우연히 이제 23이 미디안 값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했고,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23을 기준으로 하고 나면 이제 10번째니까 이제 여기서 찾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네, 여기서 이제 뭐 아홉, 열 해서 찾는 건데, 이제 미량값 찾는 과정이 리커시브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10번째 값을 이제 아까 저희가 논의를 했던 그, 리니어한 할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리니어한 형태로 지금 이제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좀 끝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다음 주는 좀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발표할 내용도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면 좀 오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끝내기 전에 각자 어떤 숙제를 해올지 대략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파트가, 숙제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파워포인트로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챕터는 정렬 파트에 숙제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선택 파트에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4, 5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되, 여러분들 번호는 이제 여러분들이 9명이기 때문에 숫자를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여러분들 각자 번호가 되는 거에서 문제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문제만 고르고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한번 차례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김지현 학생? 4장에 1번 하겠습니다. 4장 1번이요. 잠시만요. 4장에 1번. 1번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아니면 4장에 11번은요? 11번이 이제 저희가 전체 인원이 9명이니까 10번 나누기 하면 10번이 되겠네요. 10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김진동 씨 몇 번 하실까요? 5장에 2번 하겠습니다. 5장 2번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김태환 씨 4장에 3번 하겠습니다. 4장에 3번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승 학생 4장 4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두지 씨 4장에 5번 하겠습니다. 박두지 씨는 잠시만요. 박두지 씨 5장 하는 거 어때요? 박두지 씨? 네, 그러면 5장에 5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창희 씨? 4장에 15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영섭 씨? 네, 4장에 7번 하겠습니다. 7번. 그 다음에 장혁택이님? 4장에 8번 하겠습니다. 4장에 8번은 그냥 단답식이라서 조금 그런 것 같고, 네. 네. 문제풀이로 하면 안 될까 싶었었는데. 네네. 4장은 그냥 효율적인 예능가를 묻는 거라서 8번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번호를 하게 되면 5장에 17번. 8번. 네? 5장에 8번 할게요. 5장에 8번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조이태 씨? 5장에 9번 하겠습니다. 5장에 9번. 네. 그래요. 그러면 다들 잘 준비해 오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